그냥 손님 아니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그 의상이 저희 만나러 오신 거 맞지? 예. 네, 반갑습니다. 소개가 지금 아, 네. 밖에서 만나 뵀는데 안녕하세요. 의사 가운을 입고 오시기도 좀 그렇죠. 아이고 영광입니다. 또 이런 자리에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 표정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그 방송을 많이 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 영광이죠. 이런 예.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라고 합니다. 최석. 최석재 선생님. 네네. 제 이름 맨날 거꾸로 정준하 씨가 많이 부르는데 네, 석재라는 석재야, 이름이에요. 석재야. 석재, 예. 석재. 그럼 석재가 아이입니까? 예, 아이입니다. 그럼 저한테 완전히 재성 반대예요. 석재. 맞아요. 예. 응급의학과요. 예. 저희는 계속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전문 분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응급의학과예요. 그 자체가 과 응급의학과? 이름이에요. 예. 조셉, 응급의학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급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외래처럼 뭐 이런 파트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파트에서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한 환자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전부 응급실. 다 봅니다, 저희는. 그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과가 아니라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진짜 이게 힘들겠는데요? 네, 저희가 농약을 먹고 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아기들이 뭐 핀 같은 거, 압정 같은 거 아유, 갖고 오는 맞아, 것까지 맞아요. 왜냐면 병원 먹는 막- 것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공사판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데 물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부동액을 뿌려서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분이 그렇게 갑자기 실려 오셨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넘어가셔가지고 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동액을 끓여서? 이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무색 묻히니까 그냥 무리겠거니 하고 틀어놨다가 먹고 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실제로. 이거는 진짜?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 어린이들이 혹시 그러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압정이나 이런 게 목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바둑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스티커나 네, 플라스틱 맞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저 집에 아이가 있지만 이게 막 그런 걸 늘 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눈을 떼면 안 되는데 잠깐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뾰족한 거라 그런 거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버튼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 조그만 배터리.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이제 위가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서 그럼 그래서 빨리 병원을 와야겠네요. 예, 그럴 때는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응급실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아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임산부셨는데. 네, 그 허리만 아프다고 왔는데 배를 만져봤는데 그냥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리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7, 8달 안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 알은 거예요. 네 안 했어? 이러시는 상황으로. 치마 들추니까 아기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셨지라는 그런 황당함도 있으면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 지나가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지나가다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기억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야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응급실에는 꼭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아이고 그 말씀을 아시고 계시네요. 저희가 제일 고민이고 있는데 토크 리허설을 하셨나요? 술 취하신 뭐 분들 하면은- 어떻게 맞춰서 그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니 네네. 미리 만났어요. 아니 지금. 저 처음 뵙고. 아니 근데 어쩜 깜짝 이렇게 놀랐어요. 선생님 네,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딱 맞는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생인 부분이 이제 술 취하신 분들 대처하는 게 가장 힘든데 네. 이제 소주라는 이제 희석주를 갖다가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화학약품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냥 알코올에다가 감미료 탄 거 먹고 있는 건데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회가 용인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문화는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주는 화학약품이다. 개인적인 의견이 지금. 네, 개인적인 좀 많이 놀라는데요. 예. 어제도 화학약품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이제 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유쾌했던 일,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있죠. 있죠. 예. 네네네. 중환자실 전담으로 맡았을 때인데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분이 공사장에서 30톤짜리 이렇게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가슴 쪽을 부딪히면서 이제 차량으로 튕겨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외관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으셨어요. 중환 윈 건 없었는데 심장 주위에 피가 약간 차 있긴 한데 아직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는 그 환자 입원 다 시켜놓고 잠깐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밥 한술 딱 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환자분 혈압 떨어진다. 어. 급히 올라가 보니까 환자분이 그 사이에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슴을 부딪히면서 옆으로 피가 새 나오는데 그 양이 늘어서 심장을 누른 상황인 거예요. 어휴.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낭 천자술을 했어요. 심낭에다가 관을 넣어서 피를 뽑는 수술, 시술을. 이 피 나오는 양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밤에 흉부외과 교수님 다 와가지고 수술을 들어갔고 저는 수술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로는 멋있게 흉부외과 교수님이 심낭 그 막을 딱 자르자마자 피가 쫙 솟구치면서 여기다 하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잡았대요. 거기를. 찢어진 데를 딱 잡았대요. 그래서 꼬매고 유유하게 나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처럼 돼서 의국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분 사신 거예요? 아 사셔가지고 완전히 다 깨셔가지고 걸어 나가셨어요. 아. 그때 참 뿌듯하셨습니다. 뿌듯했죠. 네, 중환자실 주치의로서 뿌듯했어요. 네. 그럼 전설적인 이야기네요. 진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빡. 네, 심장 쫙 자르자마자 우리는 공감을 못한 얘긴데 팀아 너무 무서울 텐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빡. 약간 무림의 그 고수가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할 때 단 한 번에 그런 여러 가지를 여기다 当然，骨丝留一补给你，是要见你的本性。 하고 유유히 사라지고. 네, 그렇죠. 혹시 그저 응급의학과에서는 금기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금기어요. 예. 있죠. 뭐예요?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콜이 없지?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콜이 오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네. 한가하다 이런 깨방정을 떨면은 깨방정 저주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음식 중에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저 저번 주에 체험을 했거든요. 그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로 응급실 호출이 왔어요. 환자분들한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 또 봬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응급실에 와서 환자 없네 오늘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바로 119 소리가 밖에서 삐어삐어삐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 한 가지를 안 마셔요. 그 얘기도 음료를 안 마셔요? 어떤? 어디 저희가 딱 들으면 알아요? 그걸 안 마시는 네,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래요? 네, 네. 뭐지? 20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아, 20개래요? 네. 야, 여기가. 과일로 만든 음료입니까? 네, 과일 향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향이요. 오. 탄산 쪽이에요? 네, 탄산 쪽입니다. 아예 브랜드 이름이죠? 네, 브랜드 이름입니다. 아. 3개 쓰셨어요? 3개 쓰셨어요? 몇 글자입니까? 2글자입니다. 네 개. 알아요. 정답. 해도 돼요? 네. 환타? 맞아요. 근데 환타가 환타가 왜? 왜? 환자가 타고 온다 해서 환타? 맞습니다. 환자를 타기 때문에 환타를 절대 안 마셔요. 네. 환타를 안 마셔요? 네, 그러세요? 네. 의사 간호사 어떤 공통적인 그런 금기어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젊은이로서. 이것만은 좀 하지 마라. 젊은이한테? 젊은 분들한테? 전문의로서요.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이가 전문의로서. 네, 전문의로서. 잘 들어야 되네요 이게. 질문을. 이거 오늘 발음이 좀 이게 이거 왜 보여줘 그거를? 임시체. 그렇군요. 전문의. 전문의로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제 술 다음으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거든요. 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머리도 다치고 가슴도 다치고 배도 다치고 한 군데만 다쳐야 그걸 빨리 해결해서 살려드릴 텐데 다 다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가능하면 조금 다른 취미를 좀 하시면 어떨까. 너무 이제 저는 그런 게 많이 겪다 보니까. 크게 다치신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그 CPR을 우리가 평소에 배우잖아요. 그래요. 우리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데다가 주위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냥 어렴풋이 듣기만 한 걸로는 맞아요.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CPR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보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턱을 이렇게 들어서 좀 혀가 넘어가지 않게 기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 심장 마사지를 1초에 2번 깊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하나, 어깨로. 둘, 아, 하나, 어깨로, 둘 어깨로. 이렇게 이 가슴 니플이라고 하죠. 이 유두의 정중앙을 눌러주시면 돼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제대로 하면 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뚝하면은 이제 놀라지 마시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지신 분은 밖에서 짜주는 것 외에는 지금 혈류가 도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 혈류가 머리로 가서 뇌 손상이 오지 않도록 오지 않도록. 평생 불구로 사느냐, 그나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럼 혹시 뭐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로 니플이 조금 상대적 아래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니 왜냐면 이게 아니 이거 그냥 혹시 상대적으로 이게 그거에 맞추면 됩니까? 예. 아니 그 손상이 없으시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아 정말 누가 과격해. 위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게 좀 네네네. 정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흉골 정중앙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네, 정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니플 위치에 속지 마시고 네, 그쵸. 흉골 정중앙을 찾으시기 정중앙 바랍니다. 이게 흉골의 중요한 정중앙.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고 내일 근무. 근무 뭐? 아니 근무 중에 이러고 지금 나는. 아니 그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응급실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무하는 시간이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렇게 두 번 근무를 하고 나면 이제 3일 딱 쉬는 거죠. 아 3일을 쉬세요. 병원에 따라서 3일 쉬는 데도 있고 4일 쉬는 데도 있고. 되게 괜찮다. 아니 그렇잖아요. 딱 낮근무하고 밤근무도 밤근무하고 하고 3일. 3일을 쉰다고? 어떤 데는 4일을? 일주일이 그렇게 가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입원 환자도 없고 수술도 없고 자기 근무 시간만 딱 맞추면 프리한 진짜 몇 안 되는 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장점이 대단하게 있어요. 아니 그럼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좀 그 인기학과인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예. 재활의학과가 제일 편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 반대 성격인 응급의학과를 하게 됐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은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3일 쉬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오늘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제일 만족감이 지금. 많이 오십시오. 예. 요즘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네네.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은 좀 약간 어떠세요? 의학 드라마 최근에 이제 슬의생이라고 네, 부르죠. 슬의생.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제까지 드라마에서는 네. 의사들이 조금 이제 악역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정의의 사도인데 나머지 의사들은 그렇게 막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개자식아. 내가 널 이 바닥에서 영원히 묻어버릴 테니까. 현일라 빼라고 임마. 오피캠으로 간다고. 어떻게 의사가 한 명 빼고 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조금 억울했어요. 예, 네. 주인공 빼놓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나쁘니까. 다행히 이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금 좀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고 예, 좀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아니 잘 만들어 달라고요? 아니 약간 인싸세요? 안 싸세요? 인싸세요? 안 싸세요? 나 조셉. 인싸 안 싸는 뭐예요? 시야가. 아내 되시는 분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죠. 와. 네, 맞아요. 이야. 다른 동기들은 병원 앞에 자취방을 얻었는데 본인은 아내 집 앞에 자취방을 얻었대요.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병원에서. 네, 그래서 1시간 열렬한 연애를 했었던 때가 있었죠.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네, 했는데 레전트 2년차 되니까 1년차도 그렇고 2년차도 됐고 그렇고 하루 24시간 거기다 이제 앞에 의료케이 붙이고 차팅 정리까지 하면 28시간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나면 잠만 자고 바로 다음 밤근무 스케줄을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와이프랑 한 3-4시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잠을 자요. 맨날 등만 보는 거예요. 자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참 힘들어했었어요. 네.
대학병원에 가면 레전트들 좀 불친절하고 예, 좀 꾀죄죄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밤을 뭐 진짜 그렇게 막 새고 씻지도 못하고 예, 이러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또 좀 말이 좀 이렇게 맞아요. 퉁명스럽게 좀 나갔을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그 민석 PD도 그 밤새고 편집하고 웃다가 존 적 있죠. 예. 진짜. 나는 민석이 그때 뭐지? 아니 웃다가 자더라고. 조금 더 붙으면 예. 바닥에서 이렇게 예. 뭐야 아니, 진짜. 예. 진짜요. 그러면 밤새니까 맞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밤새는 직업군 중에 이제 PD님도 포함이네요. 네. 응원합니다. 지금 오히려 힘든 근무이긴 하지만 이틀 근무 3일 예, 이렇게 남는 시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요즘요? 지금 저한테 제일 큰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제일 지금으로서 큰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만을 맨날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노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좋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기회를 못 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맞아요. 심하게 아프신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감기약 먹고서 좀 가래소리가 좀 안 좋아서 6살 여자애 데리고 아빠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 먼저 온 거예요. 아기가 너무 숨차고 힘들어하니까 병원에 와서 다 왔다 그러고 아기 이렇게 뒤에 봤는데 애가 숨이 멈춰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빠가 우시는 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찰나에 사람이 살아있고 사망한 그 찰나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뭐 조금이라도 날씨 좋으면 나가서 놀 수 있으면 나가서 놀고. 참도 뭐 같은 또 저 아빠 입장에서 참 제 스스로는 좀 많이 부끄럽네요. 예. 이 아빠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진짜 너무 예. 방금 뭐 삐삐 소리 같은 게 울린 것 같은데. 아유 삐삐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렇죠. 웬 삐삐를? 혹시 그 이 삐삐로 어떤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 삐삐하면 참 이게 얘기할 게 많죠. 저 그거 말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무섭다 이분. 저희도 사실 예. 톡하면은 믿는 게 않는데. 이제 좀 지치는데요.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 삐삐를 보니까 네. 이제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저희 인턴 때 이거 하고 삐삐 들고 일했거든요. 중환자실 담당한 인턴 때였어요. 네. 30분마다 한 번씩 몸에 독소를 빼는 관장을 오더를 내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 특별한 관장을 하고 있으면 간호 선생님이 옆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계셔요. 네? 또요? 네, 30분 뒤에 또 해요. 좀 이따 잠깐 눈 붙였는데 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였냐면 삐릭 울리면 잠깐 앉아 있다가 관장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관장하고 근데 당장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 환자 안 좋은 게 안 보이고 그 오더를 낸 주치의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렇겠죠. 먼저 드는 거예요. 이 부셔버리고 싶고요. 네, 삐삐 부셔버리고 싶고 이랬던 기억이 있으시고.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가 드린 질문은 말이죠. 어떤 연락이 왔으면 좋겠느냐. 와이프랑 연애 때 그 왔던 그 번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8282-1004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나요. 88천사. 8282천사. 네, 빨리 연락하라는 거죠. 예. 근데 인턴 콜이랑 같이 오면은 이건 항상 뒷전이 돼 버렸어요. 인턴 콜이 먼저니까 연락 빨리빨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빨리빨리는 내가 맨날 대응하면서도 여기 내 빨리빨리는 여자친구, 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 네, 빨리빨리에는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락이 왔어요? 파리파리 천사가 지금 오면 좋다. 네, 그러면 좋겠다. 빨리 대응하겠다. 네, 그런 이제는 늦지 않겠다. 네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강원도의 왕진 의사 양창모라고 합니다. 선생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공했어요. 가정의학과시군요. 보통 그 왕진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이 가정의학과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 왕진이 예전에는 그 가끔 있긴 해도 요즘은 좀 사실 왕진 다니시는 저도, 선생님들을 네. 뵙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왕진 의사가 굉장히 드물고요. 맞아요. 제가 있는 강원도가 한 3,000분 정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왕진 가시는 의사 선생님은 한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0.1%니까 굉장히 드물죠. 그 왕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공의 과정에서 왕진을 처음 갔어요. 그 지인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과대학 안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왕진을 접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환자분이 집에서 못 나온다 하시니까 제가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왕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왕진을 계속 하신 겁니까? 예. 전공이 이제 마치고 원주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의사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낮에는 이제 진료를 보고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왕진을 갔었습니다. 춘천으로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잠시 좀 왕진을 멀리 하신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제가 춘천에서 이제 동네 의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왕진을 가지는 못했었고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는 진료 시간도 좀 짧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환자용 의자까지 이렇게 들어와 앉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동이 너무 불편하시고 어지럽고 하시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서도 초조한 거예요. 빨리빨리 진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구나. 사실은 진료실 안에 의사라고 하는 게 약간 해녀랑 비슷해요. 해녀분들이 5분 이상 그래도 바닷속에 잠수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잠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지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네. 빨리 내보내야 되고 또 다음 환자가 들어와야 환자가 또 되고. 들어오셔야 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이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왕진만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전국에 왕진만 하는 의사 선생님은 저 말고 서울에 한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계시니까.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쉬는 날은 선생님께서 직접 정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팀이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왕진센터에. 저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한 분하고 마을 활동가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제 그 왕진 가는 날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이제 방문 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춘천에 있는 곳인데요. 춘천은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네네. 댐 때문에 호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몰된 지역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스몰된 지역 그 주민들한테 지원 서비스를 해요. 그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왕진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 됐어요. 저희가 방문 진료하는 이제 어르신 중에는 그 소양호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호수를 보면서 저 물속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걸어서 시내에 갔다 올 수 있었던 곳인데 이제 물에 잠겨 버리니까 이동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춘천 시내로 나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옷을 여벌을 한 벌 더 가지고 가신대요. 흙탕물이 닿을 때 옷에 예, 범벅이 되니까 그 정도로 중간에 옷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내와 좀 떨어진 곳에서 하시면은 네. 병원 가는 데만 거의 뭐 하루 그냥 진짜 그렇죠. 반나절 약간, 걸리는 네. 거였어요. 제가 만나뵌 이제 할머니 중에 한 분은 그 할머니 댁에서 그 정류장이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1.2km 되거든요. 그 뭐 건강한 성인이면 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거리예요. 그렇죠. 뭐 길게 잡아도 한 20분이면 뭐 예. 그 정류장에서 첫 차가 9시 반에 아침 9시 반에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예. 근데 7시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침 7시요? 예. 2시간 반 전에 나가시는 거죠. 걸어서.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르신이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허리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걸을 때마다 계속 쉬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쉬시고. 예,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미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도 이제 바로 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택시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요.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병원 한 번 가시는 길이 진짜 너무 되네요. 너무 힘들죠. 돼요. 네, 힘들어요. 진료팀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죠. 길이 잠긴 마을도 있어요. 그 호수가 이제 물이 항상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있던 길이 잠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로 갔던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 지금도 좀 등산화를 신어서 아,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약간 왜 등산화를 신으셨지 했는데 네. 이게 왕진 가기 전에는 요 등산화를 꼭 챙기신다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왕진 갔을 때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언덕에 있는 그 할머니 댁에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제 신발 앞에 이렇게 붉고 검은색 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뱀이 이제 그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인데요. 네.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등산화를 이제 신고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아. 하루에 한 몇 곳 정도? 한 4가구 정도 갑니다. 이동 시간이 네, 이동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또 되게 한 30분 이상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네. 혈당 한번 재볼게요, 어머니. 예, 예.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밥 먹고 뭐 다른 거 드신 거 있어요? 사탕 하나 먹었죠. 사탕? 응. 당은 괜찮으시네, 165니까. 당은 괜찮으셔요. 예. 네, 165.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요즘에? 요새 좀 더 아파. 아, 그래요? 예. 그때 6월 달이었죠, 주사 맞은 게. 그거 맞고는 예, 예. 그래도 좀 괜찮으셨잖아. 괜찮아서. 예, 예. 무릎 좀 잠깐 봐볼게요. 베개. 아, 그래서 베개 오신 거구나. 미리 알고. 네, 한번 누워보세요, 어머니. 조금만 볼게요. 어머니, 어느 쪽이 더 무릎이 아파요? 양쪽이 다 그래요, 지금? 자, 한번 무릎 좀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머니. 자, 힘 빼시고, 요거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아파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조금.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프신 거니까 오늘 좀 주사를 맞을게요, 그러면. 자, 좀 따끔해요, 어머님. 따끔. 아이고. 아, 잘 참으셨어요. 아이, 고생하셨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잘 참으셨고요. 겁이 있으셨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세요? 침상을 꼭칠 네, 그때 봬요 또. 맞아요. 네.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집이 곧 병원이다 이런 걸 좀 느끼셨다고요? 아, 예. 어떤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좌식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무릎 주사를 맞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집에 식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제가 왕진을 가보니까
집에 식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좌식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회관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 계세요. 다 양반다리 하고 네. 계시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허리 통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좌식 생활, 양반다리 하고 있는 게 무릎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아, 그래요? 좀 허리도 또 앞으로 숙여야 되니까 우리 고스톱 칠 때도 사실은 마을회관에서 이제 고스톱 많이 치시는데 몸을 숙이고 양반다리로 치니까 무릎에 부담도 되고 허리도 이제 앞으로 몸을 그렇죠. 구부리게 되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되죠. 목도 많이 부담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바꿨어요. 마을회관도. 그래서 이제 좀 식탁을 놔야 된다. 예. 제가 진료실 안에 있었으면 몰랐던 세계죠. 저는 이제 그거를 마술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의사가 왕진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분이 자신의 집에 앉아 계세요. 그 집에는 사진, 가족 사진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분이 누군지, 누구의 부모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 사시는지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게 된 의사는 사실 그 환자분하고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네요. 예. 가장 최근에 좀 생각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본인 집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화장실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바닥이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넘어지신 건데, 근데 그 화장실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 어르신 댁 왕진 왔을 때 그 화장실을 썼었어요. 썼는데 넘어질 수 있겠다, 어르신이. 생각을 하셨군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 못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왕진 갈 때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서 바닥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 이제 가서 확인해보고 미끄러울 것 같으면 이제 붙여놓긴 한데. 저희가 왕진 가서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일이 꼭 의사로서만 해드리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돌봄이라고 하는 게 꼭 주사, 약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을 만들어드리고 난간을 만들어드리고 필요하면 반찬을 서비스해드린다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봄에 필요하잖아요. 네. 어머니, 화장실 저기 바닥이 미끈미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미끄럽지 않게 붙이는 거 있어요. 그것 좀 하나 붙여드리고 갈게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외로움 때문에 더 좀 아프신 것 같다고.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플 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좀 그래도 60대 때는 혼자 살아도 운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몸이 아파지고 집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은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라고 하시고 뭐 과일이라도 이렇게 주시고.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왕진을 딱 갔을 때 처음에 커피를 내놓지 않으세요. 아 이제 어르신 그럼 저희 이제 일어날게요 하면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중간에 내놓으세요. 그게 타이밍이 참 그 어르신들이 왜 얼마나 외로운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누군가 찾아온 사람이 이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 만나는 시간보다 거의 한 대여섯 배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4군데 정도밖에는 못 가시는 맞아요. 거죠. 이게 사실은. 아우 냄새 좋네.
저번에 앵두도 땄었잖아 우리 6월달에. 앵두밭에서 어머니 찍은 거 엄청 예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드려야 되는데 사진 찍은 거? 이게 좀 유독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또 어르신들이 좀 계시다 그래요. 아 예.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사셨어요. 겨울에 이제 가보면 거의 실내 온도가 영하예요. 그러시겠죠. 예.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산소 수치라든가 맥박 같은 거 체크하는 거. 근데 그걸 딱 손에 꼽았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장났나 해가지고 제가 제 손을 해보니까 측정이 돼요. 그게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추우신 데 계시니까.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해서 이제 재보니까 측정이 돼요.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항상 웃는 낯이고 그리고 너무 다정하세요. 저희가 가면 항상 이렇게 아랫목으로 저희를 엉덩이를 끌어서 앉으라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면 아 나도 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얼굴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제 방에 딱 따뜻하게 이제 누워 있을 때 컨테이너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어떻게 지내실까? 그 한쪽 컨테이너가 한쪽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창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안 맞아서. 근데 얼마나 이게 이 추우실까요? 밤은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날씨가 춥다고 해서 뭐 제가 제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왕진을 가고 그 할머니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